예, 오늘 슬라브의 지제 가장 숭고한 스테이원자 시간입니다. 오늘 전체주의적 몸, 당과 인민의 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스탈린은 그의 글 지도자 레닌에 대한 볼셰비키당의 맹세에서 우리는 공산주의자들로서 별도의 솜씨를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별도의 재료로 만들어진다. 몸이 그렇다는 거죠. 몸이. 그렇게 얘기할 때 락강의 명칭으로는 이 별도의 몸이라는 게 작은 대상입니다. 예, 뭔가 이 신비로운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그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보통의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예, 위의 문장은 스탈린당의 물신적 작동을 기반으로 해서 이 물신적 작동이라는 게 뭐죠? 페티쉬가 물신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 페티시라는 게 이 결혈을 가리는 어떤 거예요. 이 물신적이라는 뜻이 이게 바로 작은 대상 A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물신이라는 게. 결혈을 가리는 거. 이걸 기반으로 해서 모든 중요성을 갖는다. 즉 당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삶의 즉각적 기적적 구현이 되고자 한다. 예, 당이 바로 객관적인 지식이에요. 당. 예,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이에요. 그 지식은 그의 활동을 정당화하는 중거지점 역할을 한다. 네. 그래서 당이 다 알아서 당이 다 알고 당이 행동하는 거죠. 당은 객관적 법칙에 대한 지식을 가진 유일한 것이라고 자처해요. 막스는 화폐와 다른 상품들 간의 관계 속에서 화폐를 그것의 독특성 안에 전부의 일반성을 즉각적으로 구현하는 역설적 요소라고 본다. 그러니까 이 화폐라는 건 역시 작은 대상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의 일반성을 즉각적으로 구현하는 신비로운 요소예요. 다시 말해서 그 자체 안에 동일한 사물의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종들을 포함하는 독특한 현실이라고 한정한다. 예. 마치 볼셰비키 당의 이 구성원들, 이 공산주의자들의 몸이 무언가 모를 이 별도의 재료로 만들어진 것처럼 이 상품 세계 속에서의 화폐라는 것은 아주 희한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비로운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네. 그게 다 작은 대상 A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공산당들이 가진 이 역할, 공산당들의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민들을 갖다가 모든 인민들 그 전체성을 그 전부의 일반성을 구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공산당이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공산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이라는 건 뭔가 그 작은 대상 A와 같이 뭔가 신비롭고 알 수 없는 어떤 것이죠. 이것이 당의 논리이다. 마치 사회 발전의 객관적 법칙들에 의해 통치되는 사회 역사적 세계의 여러 부분을 집단으로 구성하는 계급, 계층, 사회 집단 그리고 하위 집단, 그들의 경제적, 정체적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조직들의 옆과 밖에 이 객관적 법칙들의 즉각적이고 개별적인 구현인 당이 주관적 의지와 객관적 법칙들 사이의 역설적 교차점, 합선인 당이 더 존재하는 것 같다. 많은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이 사회 역사적 세계의 여러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많은 집단들이 있어요. 계층들이 있고 사회 집단, 하위 집단, 계층들이 있어요. 경제적 구조, 정체적 구조, 이데올로기적 조직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객관적 법칙들의 즉각적이고 개별적인 구현인 당이 주관적 의지와 객관적 법칙들 사이의 역설적 교차점, 합선인 당이 더 존재한다. 이런 것들이 마치 상품처럼 널려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당이라는 하나의 조직이 마치 화폐처럼 작동하고 또 작은 대상 A처럼 작동하고 별도의 제로처럼 작동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구현해내는 거예요. 예. 당 자신의 주관적 의지로 이 객관적 세계를 갖다가 구현해내는 거예요. 예. 구현해내는데 누구의 의지로 구현하느냐? 당의 의지로 구현하는 거죠. 왜? 당만이 뭐를 가지고 있다? 이 객관적 법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대상 A처럼 역사하는 거죠. 대상 A, 작은 대상 A처럼 작동하는 게 바로 당이에요. 공산주의 사회에서.
3번 따라서 바로 이 안에 공산주의자들의 별도의 재료가 있다. 즉 구현된 역사의 객관적 이성 안에 있다. 이들은 공산주의자들은 구현된 역사의 객관적 이성 안에 있다. 또 이 객관적 이성을 또 가지고 있다고 가정된 자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만들어진 재료는 결국 그들의 몸이고 이 몸은 진정한 실질 전환을 겪고 다른 몸에 숭고한 몸의 운반체가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몸은 실질 전환을 겪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실체 변환이라고도 할 수 있죠. 실체 변환, 실질 전환.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획가닥 달라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숭고한 몸의 운반체가 된다는 거예요. 예. 숭고한 몸의 운반체가 된다. 몸이라는 게.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몸이란 이 논리를 바탕으로 레닌이 막심 고르키에게 보낸 편지들을 다시 읽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특히 고르키가 신봉했던 신의 건설에 대한 논쟁과 관련된 1913년 편지들이 그렇다. 그 편지들 중 첫 번째 것은 고르키의 건강에 대한 레닌의 초점이 두어져 있다. 고르키 당신 몸을 돌보시오. 좋은 의사를 만나시오. 이러면서 레닌이 고르키의 건강에 대해서 몸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고 이제 걱정을 했었죠. 레닌의 이러한 걱정스러운 문장들의 소극적 독해가 촉발시키지 않을 수 없는 생각들은 옆에 버려두자. 그보다는 고르키의 건강에 대한 레닌의 이 걱정이란 의미의 장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하자. 고르키의 건강에 대한 레닌의 이 걱정이란 의미의 장.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보자 이거죠. 첫 보기의 상황은 상당히 분명하며 순수해 보였다. 예, 단순하게 고르키의 건강을 염려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보였다 이거죠. 고르키는 소중한 동지였다. 레닌의 동지예요. 따라서 그에게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러나 다음 편지는 다른 식으로 나타난다. 즉 레닌은 신의 건설에 대한 고르키의 긍정적 태도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고르키가 신의 건설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고르키에 따르면 이 신의 건설은 단지 연기되어야 하는 것이 결코 거부돼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신의 건설이라는 것이 공산주의 이론에 반대되는 그런 것이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레닌이 고르키가 이 신의 건설에 나오는 이 내용에 의해서 오염될까봐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념이 변화될까봐 바뀔까봐 고르키에 대한 불만이 적나라하게 편지 안에 드러난다. 그러한 불만 표시 뒤에 그러니까 이 레닌이 고르키가 막 신의 건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고르키를 막 비판해요. 왜 거기 왜 이렇게 거기에 매력을 갖고 있느냐? 당신 혹시 달라진 거 아니냐 하면서 막 지적을 하죠. 그러한 불만 표시 뒤에 레닌은 다시 사과의 편지를 써요. 여기서 상황은 명확하고 확실한 방식으로 말해진다. 적어도 최종적으로 레닌은 고르키의 이데올로기적 혼돈과 흔들림을 신의 건설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고르키가 이데올로기적 혼돈을 혹시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그 이데올로기적 혼돈과 흔들림을 그의 육체적 탈진과 병의 결과로 간주해요. 레닌이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 이런 이데올로기적 혼돈이 올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본 거죠. 결국 레닌의 대답은 쉬시오. 좀 더 잘 건강을 살피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레닌의 이러한 태도는 세속적 유물론의 관념을 육체적 운동으로 즉각 축소하는 것에 결코 기반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로 그것은 별도의 솜씨를 가진 인간으로서의 공산주의자에 대한 생각을 내포하는 거예요. 별도의 재료로 만들어진 인간 공산주의자는 절대로 이 이데올로기의 혼선을 빚지 않는다는 거죠. 공산주의자가 공산주의자로서 말하고 행동할 때 바로 역사 자체의 객관적 필연성이 그 형상을 통해 말하고 행동한다. 달리 말해 진짜 공산주의자의 정신은 빗나갈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정신은 즉각적으로 역사적 필연성의 자의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가 공산주의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 객관적 역사 자체에 대한 객관적 필연성이 그 공산주의자의 형상을 통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받쳐주는 게 뭐냐? 몸의 건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건강을 해치지 않고는 역사의
객관적 필연성을 공산주의자의 숭고한 몸이라는 이 재료를 통해서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다. 공산주의자들의 정신은 빗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빗나갈 수 있는 원인은 몸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고르키에게 건강살피라고 자꾸 레닌이 재촉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를 고장낼 수 있는 무질서와 빗나감을 도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그의 몸이다. 왜? 이 몸이 바로 역사의 객관적 필연성을 현실화시키는, 사실화시키는, 등장시키는 그런 이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몸은 별도의 재료로 만들어진 숭고한 몸에 다른 몸의 매체로 사용되는 일을 맡은 연약한 물질이다. 이 몸은 연약해요. 별도로 만들어진 그 숭고한 몸의 재료가 되는데 그 재료로서의 물질은 연약한 물질이에요. 주인의 몸에 의해 겪는 물질 전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실체 변환에 그 권력의 숭고한 몸의 동기는 이미 라 보에티가 다음과 같은 유명한 질문을 던질 때 발견된다. 아까 이 실체 변환이 나왔죠? 실질 변환. 그래서 이들의 몸이 그 숭고한 몸으로 변화되는 이유가 뭐냐? 그걸 갖다가 지젝은 이 라 보에티의 다음과 같은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자의 숭고한 몸이 어떻게 물질 전환을 하게 되었는가? 네, 그걸 지금 라 보에티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죠. 라 보에티, 당신들을 그렇게나 지배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인민들이죠. 인민들을 그렇게나 지배하는 사람은 눈이 2개뿐이고 손이 2개뿐이며 몸도 하나뿐이다. 공산주의자들의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당신들의 도시들의 무한히 많은 수의 사람들 중 가장 하찮은 사람이 가진 것과 다른 것을 갖고 있지 않다. 가장 일반적인 사람 중에 하나와 공산주의자의 몸은 똑같다 이거죠. 그가 당신들 모두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은 바로 당신들이 그에게 당신들을 파괴하라고 만들어주는 우위이다. 인민들이 공산당원들에게 주는 우위예요. 권력이에요. 당신들이 그에게 주지 않았다면, 인민들이 그에게 주지 않았다면 그가 어디서, 그 공산당이 어디서 더 많은 눈을 가졌을 것이며 공산당이 어디서 당신들을 몰래 감시할 것인가. 그가 공산당이 당신들에게, 인민들에게 빼앗지 않았다면 어떻게 공산당원들은 당신들을, 인민들을 때릴 그 많은 손들을 가졌겠는가. 당신들의 발이 아니라면 그가 당신들의 도시를 짓밟는 수많은 발을 어디에서 가졌겠는가. 당신들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인민들 그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그가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공산당원들이 어떻게 당신들에 대한 권력을 가졌겠느냐. 당신들이, 인민들이라는 그 당신들이 공산당원에게 그 많은 눈과 그 많은 귀와 그 많은 손과 그 많은 발과 그 많은 권력을, 무력을 주었기 때문에 공산당들이 실질 변환을 했다는 거예요. 실질 전환, 실체 변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숭고한 몸을 갖게 됐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들의 몸은 숭고화돼서 대상 A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들이 볼 때 공산당원들은 자기들과 다른 거예요. 몸이 다른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 인민들과 다른 거죠. 똑같은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공산당원들의 몸에는 대상 작은 A가 있다는 거예요. 보에티의 대답은 따라서 사실 파스칼과 막스의 대답이다. 즉 바로 백성 자신이 주인에 대해 주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행동하면서 그를 주인으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예, 나는 당신들을 따르는, 추종하는, 복종하는 인민이 되겠사오니 당신들이 우리를 감시하시고 우리를 무력으로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주시고 우리를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권력 드리겠습니다. 그냥 자발적인 복종이죠. 이게 전체주의가 유지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지젝은 보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유지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그 인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산당에 종속되기 원하는 그 욕망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 인간으로서의 생존을, 그 생존에 대한 욕망을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철저하게 비락강적이죠. 주인의 비밀은 주인 안에는 주인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 작은 대상에 A가 있다는 것이다. 그에게 카리스마적인 후광을 부여하는 이 파악 불가능한 X, 이 미지수는 이게 바로 작은 대상 A죠.
그의 백성들의 상징적 의례에 관습에 도취된 이미지일 뿐이다. 인민들이 상징적 의례로 관습으로 공산당원들에게 전체주의 지도자들에게 이 파악 불가능한 이 대상 작은 A를 부여하는 거죠. 알아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로부터 라보에티의 조언이 나온다. 즉 주인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다. 공산당원으로부터 해방되는 건 세상에서 가장 쉬워요. 그에 대해서 더 이상 주인에 대해서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된다. 공산당원들이 인민 자신의 주인이기를 거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는 주인이기를 멈춘다. 그러면 왜 백성은 예속 상태에 스스로 머무는가? 왜 그는 주인에 대해서 그를 주인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행동하는가? 라보에티는 지배관계의 마지막 원천을 욕망의 막다른 길 안에 위치시킨다. 라보에티는 이 공산당원과 이 인민의 지배관계에 마지막 원천이 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욕망의 막다른 길에서 파악하겠다 이거죠. 이 라보에티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양이 좀 많아서 오늘은 여기서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